그럼 이번에는 자금적 여유가, 노후 준비가 좀 돼서 자금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어떠한 제2의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퇴직한 후에. 자, 제2의 직업을 만들어라.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자, 왼쪽의 사진은 김치찌개예요.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잖아요. 자, 그런데 이 김치찌개를 내가 만들 줄 안다면 굳이 식당에 가서 사 먹을 필요는 없겠죠. 물론 불편함 때문에 사 먹기는 하지만 굳이 김치찌개 정도를 끓일 수 있는데 돈을 주고 사 먹는 거는 좀 그래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왼편의 사진을 보면 신축 다가구 주택이에요. 주거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한 형태인데요. 매매로 나와 있는 주택이 약 18억 정도 하네요. 이 18억 정도를 내가 주고 매입하는 거랑 내가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것처럼 직접 지을 수 있다면 이 18억짜리가 원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원가는요, 약 15억에서 16억 정도 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지어서 매각을 할 때는 약 2, 3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다면 내가 돈을 주고 지어진 거를 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지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2, 3억 정도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룸이나 투룸을 지어야 될 곳이 있고 또 쓰리룸을 지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건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단순하게 18억을 주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좀 고생해서 15억, 16억을 들여서 매도 시에 2, 3억의 수익을 발생하느냐 부분인데요. 일단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라는 건 내가 15억, 16억에 지어서 18억, 19억에 팔면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전략들을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2의 직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분명히 여러분도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말이죠. 자, 그렇게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누가 잘하나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공동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공동이 투자를 해서 인척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주변 지인분도 있잖아요. 공동이 투자해서 시행하는 시행업체에다 모르기 때문에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분양이 완료되면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단독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금적 여유가 있다면 1단계를 통해서 공동투자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때는 단독주택에 단독으로 투자를 해서 시행업체에 위탁하고 분양대행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양 완료되면 수익이 본인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할 줄 안다면 이제는 단독으로 투자하면서 시행도 하는 거죠. 시공사 선정해서 말이죠. 그리고 분양 대행 업체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또 현수막을 걸어서요. 거기다가 분양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분양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치다 가다가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제 분양 대행 업체에다 위탁하거나 그리고 분양이 되면 온전히 수익이 발생되고요. 이렇게 두세 번 정도를 하게 되면 정말 제2의 직업이 생기는 거죠. 1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적당하게 고생을 하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제2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나요? 지금 왼쪽에 있는 캐리어? 캐리어는 폐지를 담는 캐리어네요.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행용 가방이네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겠어요? 100% 여행용 가방을 잡고 싶겠죠, 캐리어를. 이 어떤 광고를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상황이에요. 머릿속에 탕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과연 나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가? 나는 나이를 먹어서 어떤 가방을 갖고 싶을까? 어떤 가방을 가질 수 있지?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역시 100% 여행용 가방, 캐리어를 선택하실 거고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퇴직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보통 주식 투자라든가 상업, 또 아니면 부동산, 수익형 투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마우스 몇 번 클릭으로 쉽게 돈을 벌기도 하지만 쉽게 잃기도 합니다. 다른 재테크에 비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또 많이 오는 게 주식 투자기도 하죠. 창업은 특히 만만치가 않아요. 은퇴자의 70%가 2, 3년 안에 망한다고 하고요. 4, 5년 뒤에는 90% 이상이 폐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면 더더욱더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바로 창업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황금성이 주식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러나 부동산은 실체가 있어서 가치가 하락해도 불안감은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향후에도 물가는 상승하고 거주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2년이 지난 현재 보유세 상승 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 중에 있죠. 과거 2년 전에 80만 원 하던 월세가 100만 원으로도 집을 얻기 힘듭니다. 서울에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향후 3, 4년은 더욱더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인데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상승할 것입니다. 주식, 창업으로 노후 준비를 해도 좋겠지만 다른 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는 가장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부동산으로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분산 투자도 필요하죠. 개인마다 자산의 형태도 추구하는 성향도 다르잖아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노후가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인드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알림 설정, 그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한테도 많은 큰 힘이 되겠죠.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